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118쪽부터 있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 짐작하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말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조금 정리해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 미안해. 많이 속상했지?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네, 어떤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 시각을 지키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런 말들로 그 미안함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겠죠. 축하하는 마음. 축하해. 기뻐요. 정말 대단하다. 와, 그 대회에서 너가 정말 우승했다고? 대단해. 우와, 축하해. 상대방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이 되겠죠. 칭찬하는 마음. 자랑스러워. 정말 잘했어. 나도 너를 닮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발표를 잘할 수 있어? 나도 너를 닮고 싶어. 정말 잘했어. 상대방에게 자신의 칭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고마운 마음. 고마워. 너밖에 없어. 잊지 않을게. 자신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부축해 주었어요. 정말 고맙겠죠? 누구누구야, 너밖에 없어. 고마워. 그러면 상대방도 정말 뿌듯할 거예요. 격려하는 마음. 힘들지? 힘내. 응원할게. 포기하지 마. 축구 경기를 했는데 아주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패배했어요. 그럴 때 힘내. 정말 열심히 했어. 포기하지 마.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응원할게. 이런 말들로 격려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이 어떨까 짐작해보는 활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8쪽의 1번에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안했거나 고마웠던 경험을 말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안했거나 고마웠던 경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고마웠던 경험부터 떠올려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저는 정말로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아팠을 때가 있는데요. 밤새 엄마가 간호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친구도 있죠. 이런 경우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네, 어머니께 정말 고마운 마음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좀 낯설어하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친구가 함께 가주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죠. 그럴 때 곁에 누가 있다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정말로 힘이 되죠. 또 이런 친구도 있네요. 선생님 깜빡하고 필통 두고 왔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연필 빌려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경험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미안했던 경험이요. 어떤 경험이 있을까 떠올려 봅시다.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실수로 아빠가 아끼는 화분을 깨뜨린 적이 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요. 속상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함을 느끼겠어요. 예.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선생님, 저는 집에서 함께 오랫동안 지낸 장수풍뎅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가족여행 다녀오느라고 밥을 잘 못 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다녀와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죠. 동물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미안한 마음 느낄 때 있죠, 우리.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저 친구랑 약속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같이 못 갔을 때 진짜 미안했어요. 그래요. 친구는 이해는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죠. 이렇게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에게 미안했거나 고마웠던 경험 다들 있을 텐데 우리가 먼저 떠올린 까닭이 있겠죠.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읽을 글도 이런 미안함이나 고마움이 나타나는 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은요, 어머니와 물감이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제목 보니까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머니와 물감. 음, 그래요? 어머니께서 새 물감을 사주시는 이야기 같아요. 아,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선생님 아무래도 물감 때문에 엄마랑 어머니랑 다툰 이야기 아닐까요? 이렇게 예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9쪽에는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조금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인가요? 음, 지금 여학생이 있는 곳이 어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학교의 교실 아닌 것 같은데 책상에 엎드리고 있는 여학생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표정이 어떻습니까? 맞아요. 뭔가 속상한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데 그 생각 속의 모습은 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의 현관인 것 같은데 현관에 곁에 계신 분은 아무래도 어머니이신 것 같고 그리고 여학생이 옆에 땡땡땡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물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감인데 물감을 아무래도 두고 온 게 아닌가 집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집에 물감을 두고 와서 학교에서 속상한 마음에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어머니와 물감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읽어보았을 텐데 선생님과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어머니와 물감. 어머니, 제 곰돌이 머리핀 못 보셨어요?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머리핀이 보이지 않았다. 머리핀? 조금 전에 민주가 꽂고 유치원에 갔는데? 제 머리핀인데 왜 민주가 꽂고 갔어요? 네가 일찍 일어나서 챙기지 않으니 그런 일이 생기지. 오늘은 그냥 다른 곳으로 하고 가. 그러다 지각하겠다. 민주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 건데 어머니께서는 내 탓이라고 하신다. 어머니께서는 늘 동생 편만 드신다.
오늘 물감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가방에 잘 넣었어?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서는데 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학교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민서야, 이거 봐라. 어머니께서 새 물감 사주셨다. 내짝 정아가 새로 산 물감을 가방에서 꺼내며 자랑했다. 나는 괜히 짜증이 났다. 맞다. 그린 물감. 가방을 살펴봤다. 물감이 없었다. 아침에 분명 챙겼는데 보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신발 신을 때 물감을 현관에 두고 온 것이 떠올랐다. 짝은 새 물감이라고 빌려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물감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다. 복도에 있는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어머니께서는 출근하셨을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 시간인데 이게 다 민주와 어머니 때문이다. 나는 책상에 엎드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단짝 친구 소은이가 나를 불렀다. 민서야, 너희 어머니께서 이거 넣어주라고 하셨어. 내 물감이었다. 우리 어머니 만났어? 교문 앞에서 만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다며 나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 나는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학교에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출근하느라 바쁘신데도 학교까지 오셔서 물감을 주고 가셨나 보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어머니와 물감이라는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떠올리면서 정리해 볼까요? 우선 학교에 가기 전에 민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첫 번째, 민서가 아끼는 머리핀을 동생 민주가 꽂고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민서가 아끼는 머리핀을 꽂고 간 건 민주인데 어머니께서는 동생 편만, 그러니까 민주 편만 드셔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맞아요. 세 번째, 물감을 챙겼는데 어디에? 그렇죠. 현관에 두고 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많은 일들이. 그래요. 그리고 121쪽에 보면 이런 물음들이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어머니와 물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어머니와 물감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첫 번째요. 민서는 아침에 어머니께 왜 화가 났나요?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들 이야기했지만 민서는 아침에 왜 어머니께 화가 났나요? 그렇죠. 맞아요. 동생 이름이 민주였어요. 동생이 자신의 머리핀을 꽂고 갔는데, 그것도 아끼는 머리핀이요. 꽂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동생 편만 드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민서는 아침에 어머니께 왜 화가 났나요? 동생 민주가 자신의 머리핀을 꽂고 갔는데 어머니께서는 동생 편만 드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민서는 느끼는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 짝이 새로 산 물감을 자랑하자 민서는 왜 괜히 짜증이 났나요? 앞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아가 새로 산 물감을 가방에서 꺼내면서 자랑을 했죠. 그런데 괜히 짜증이 났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오, 너무 이뻐, 물감 너무 이뻐, 나도 갖고 싶어, 좀 써도 돼? 이렇게 친구의 자랑을 기분 좋게 받아줬을 것 같은데 오늘은 괜히 짜증이 났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죠. 어머니와 동생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 어떤 일 때문에 화가 이만큼 나 있고 또 속상한 일이 이만큼 쌓여 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곁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 기분 좋게 받아주기 힘들잖아요. 예,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속상한데 민서도 지금 엄청 속상한 상황이죠. 좋아하는 미술 시간인데 물감도 놓고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엄마하고 다툰 일, 화를 낸 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떠올라서 속상하고 화도 나고 이런 상황. 그래서 짝꿍이 새로 산 물감을 자랑했는데도 받아주질 못했어요. 기분 좋게. 세 번째요. 민서는 왜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나요?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죄송한 마음 들었어요? 그렇죠. 이 죄송한 마음도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죠. 동생이 자신의 머리핀을 꽂고 갔다고. 어머니께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죠.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화를 내가지고 지금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막 지금 차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집을 나설 때요.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학교에 왔기 때문이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대꾸도 하지 않고 문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문 닫고 들어간 내 마음도 그렇게 썩 편하지 않잖아요. 미안하네. 죄송하네. 이런 마음이 이제 계속 남게 되잖아요. 지금 아마 민서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 뭐였어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물감을 가져다 주셔서 죄송하고 고마웠다. 아침에 나는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집을 그냥 나와버렸어. 막 엄마한테 화내면서 그러면서 집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도 어때요? 그리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현관에 두고 온 물감을 어머니께서 출근하시면서 챙겨가지고 교문 앞까지 와서 친구 소은이한테 전해주신 거야. 어머니도 속상하셨겠지만 딸 민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또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가늠하거나 이렇게 예상하기가 힘든 정도예요. 그렇죠? 엄마도 되게 속상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물감을 챙겨가지고 학교까지 가져다 주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민서도 막 화내고 대꾸도 안 하고 나온 마음이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어머니께 꼭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